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현재 개장 이후 3대 지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SVB 은행 파산 사태로 인한 시장의 파장을 잠재우기 위해서 미 연준과 시중 은행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증시는 한숨 돌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3월 FOMC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커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투심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습니다. 큰 산을 하나 넘었더니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우리의 투자는 계속돼야겠죠. 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오늘 1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함께 하시면서 모두 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1000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이번 주 올 한해 점도표와 최종금리 발표가 있는 아주 중요한 FMC 회의가 있는 한 주죠. 자, FMC 회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리고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파월은 어떤 발언을 시장에 쏟아낼까요? 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크게 요동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와서 지금 봄이잖아요. 그죠?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면서 새로운 또 3월에 기쁜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 나름대로 많이 해왔습니다. 하디씨는 결국에 FMC 회의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잠시 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곧 있을 3월 FOMC 결과 발표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도 방송 이후에 계속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오늘 방송에 바로 들어와 주셔야지 FOMC 회의 이후에서도 시장의 방향성 함께 잡아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증시 개장 이후 나스닥 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 시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현 시장 상품별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와 파운드는 하락하고 있고요.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하면서 나스닥과 미니 S&P 500 상승하고 유로와 크루드 오일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구간에서 나스닥 먼저 파동부터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네, 먼저 나스닥 파동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81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넘어서 1%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서 꾸준히 상승세 올려지면서 지금 단기 고점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투심이 위축되고 있지만 나스닥에서 계속해서 어제 하락에 대한 저점 매수세 유입되고 지금 은행권 리스크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계속해서 수급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일 같은 경우에도 저점 형성 후 반등하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9.07달러 선까지 현재 올라와 주면서 지금 70선 회복해주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22시 51분경에 69.55선 달성해줬지만 지금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요. 이 중국발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수요 불안이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상승폭보다는 다소 제한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파동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렇게 위험 회피 성향이 완화된 반면에 우리 골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1.44%가량 하락하면서 단기 저점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온스당 195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감소됐고요. 네, 달러 약세가 되고 있는데 상승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저점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은행발 리스크까지 완화가 되면서 유로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기보다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루어지면서 1.08345달러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미증시 개정과 동시에 유로도 고점 형성했지만 지금 소폭 고점까지 상승폭 반납하면서 횡보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재 시세 파동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나스닥부터 하나씩 오늘 상품별 매매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우리 나스닥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스닥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1.15%가량 상승해주고 있고 지금 분봉상으로는 고점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나스닥이 오늘 시장에서는 왜 상승을 하고 있을까? 이게 막연한 기대감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하락했던 거에 대한 지금 저점 매수세 유입인지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일단은 오늘 뭐 여러 가지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뭐 간단하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자, 어쨌든 계속 지금 은행에 대한 위기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죠. 그런데도 어쨌든 여러 가지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 선호 심리, 안전에 대한 심리, 그죠? 예, 그런 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 상당히 지금 상승폭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자, 이게 오늘 지속적으로 이제 어차피 FMC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네. 결국엔 동결이냐 0.25냐에 대한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어쨌든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보여져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상승이지만 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일봉을 보고 제가 그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일봉을 보시면 이게 이제 2월달에 한번 두 번 12,930 라인 그쪽에서 한번 터치를 했어요. 저항을 받았다는 얘기,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오늘 내일까지 또 한 번 더 열리겠죠. 어차피 수요일 새벽에 FMC 결과가 나오니까 3시 반에 나오죠. 3시 반. 자, 서머타임 되고 나면 한 30분 땡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내일까지 12,900까지도 한번 터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만약에 지속적인 기대 심리가 나온다면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결국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조금은 꺾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 바라보고요. 자, 일단은 그런 다음에 오늘 진입가를 좀 너무 많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달러가 지금 하락이니까 결국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또 좀 이따 이제 골드도 말씀드리겠지만 골드는 또 이상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 여실히 보시다시피 어떤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하신다면 어차피 고점은 거의 형성됐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12,830. 12,830 라인 쪽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가 저항을 받아준다면은 이쪽에서 어떤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내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아직은 살아오른 판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FMC 결과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전까지 발표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보수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시는 게 안전적인 매매가 되겠다. 그렇게 나스닥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나스닥 매매 전략 함께 살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 FOMC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스닥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제한폭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장 전략에서는 12,830 라인 지지 확인 후 단기 매도 전략 주셨습니다. 네, 내일까지는 이 기대 심리와 함께 12,900선까지 터치가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방송 이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입력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시황, 자세한 교육, 자세한 매매 전략까지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잊지 마시고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 5일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5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려 1.84% 상승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중국에서도 수요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좀 꾸준한 매수세, 꾸준한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너무나도 낙관적인 기대가 아닌가 싶게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리스크와 불안감이 존재해 있죠. 네, 마스터님, 이렇게 좀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는 시장 속에서 5일 매매 전략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참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5일 너무 어렵습니다. 네. 봐야 될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일봉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거의 그죠 상당히 일주일 한 2주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어제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냐 이거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3대 지수하고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지금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어제 어쨌든 나스닥이 또 올랐죠, 그죠? 올랐고 결국엔 이 하락했던 이 5일이 하락했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결국엔 은행에 대한 어떤 위기설로 인해서 이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 아무래도 소비가 좀 둔화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상당폭 내려왔다가 어제부터 반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그거는 악재. 또 호재가 또 있죠. 공개 이렇게 좀 더 시향 때 또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그런 호재가 있음으로써 오늘 또 상승에 플러스 요인이 돼서 오늘 상승을 해줬다라고 오늘 결론을 심플하게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일을 봐야 될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갈수록 복잡 다양한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시고 오늘은 제가 봐도 올라가도 있잖아요. 자, 상승폭이 상당히 좀 거의 이제 고점은 전 다 찍었다고 지금 보는 지금 상황이고요. 결국엔 나중에 이제 한 번은 또 올라오겠죠. 자, 이거는 그러니까 매수는 거의 다 왔고 또 결국엔 짧게 또 매도로 가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보시면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60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변곡 라인이에요, 변곡 라인. 자, 그럼 여기서 어떻습니까? 계속 저항을 받으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항을 지지를 받잖아요. 69 빵빵에서 지지를 만약에 받아서 양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여기서 짧게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시기를 당부드릴게요. 만약에 69가 밀려버리죠. 일단 기다리세요. 69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69 빵빵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이쪽에서 수익을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9 빵빵 밀리면 이건 버리세요. 미련 없이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일 전략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5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3대 지수와 함께 커플링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략은 굉장히 짧게 잡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현재 장에서 지금 69달러 선에서 지지가 되는 걸 정확하게 확인한 뒤에 매수 전략 가져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지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대기하고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5일 전략 알아봤고요. 더욱더 자세한 시황, 자세한 교육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셔야지 오늘장 나스닥 5일 골드 계속해서 함께 매매 전략과 교육까지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방송도 보고 노란톡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골드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조금 전에도 우리 마스터님께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1.5%가량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 이 단기 저점을 좀 형성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지금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감소했고요. 이제 일봉상으로는 단기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골드, 그러면은 좀 매도 전략으로 가져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당분 FMC 이번 주까지는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 맞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이제 뭐 우리가 노란톡에서 우리 시청자분과 오늘 저 골드를 좀 투자를 했었는데 자 그거하고 시장이 약간 좀 달라지게 좀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결국에는 이 참 메이저들은 있잖아요. 세력가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쪽에 발빠르게 움직이죠. 아무래도 우리보다 정보력이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됐든 아까 서대 말씀드린 나스닥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주식하고 그죠. 채권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아무래도 안전자산을 일단 골드는 일단 잠깐 스킵하고 자, 주식하고 위험자산의 주식 또 채권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혀 그 골드가 맥을 못 추고 지금 뭐 하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어제 같은 경우 보자네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시장이 웃겼어요. 그죠? 어제 같은 2천을 돌파를 했다면 2천 돌파한 게 작년이죠. 작년 2천 뭐 넘어선다고 그랬는데 저 어제 보면서 이 데이터를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장 마감하면서 상당폭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번 주는 FMC가 열릴 때까지는 골드가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할 것 같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자, 일봉상 보셔도 일단은 밑에 이제 5일평선이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봉을 보시고 밑꼬리가 달릴 때, 그죠? 밑꼬리가 달릴 때 그때 저점 매수로 들어가세요. 아직 밑꼬리가 안 나왔어요. 결국엔 뭡니까?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밑꼬리가 달리지 않으면 절대로 여긴 진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밑꼬리가 달릴 때 저점 매수로 진입해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골드 전략까지 상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일봉 확인한 다음에 밑꼬리가 달리는 것까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저점 매수를 진입하라고 해주셨고요. 이 밑꼬리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저히 관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전략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1000명 마스터와 오늘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시청자분들께서 1000명 마스터님과 함께할 수 있을 텐데요. 노란톡에 들어왔을 때 시청자분들이 배우고 함께할 수 있는 점들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리얼하게 이제 투자를 하죠. 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단순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을 내주는 그냥 그런 걸로 저는 그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 방송 나와서 설명드린 게 있어요. 제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노란톡 좀 이따 12시 전에 들어오신 분들 한해서 두 가지 기법을 무료로 배포를 할 겁니다. 자, 그 기법을 배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하죠. 다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일 거고요. 그죠? 그래서 그거 기법을 근거로 해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에 한해서 제가 실시간 어떤 이 기법이 적용이 되고 어떻게 진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또한 뭐 초보자라고 해서 전혀 당황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무료로 배포할 기법은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고급 과정까지 다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매매 기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이제 3월이 마감이 되면 4월 달에 제가 또 한 가지 기법을 플러스를 해드릴 거예요. 결국엔 제가 가지고 있는 3개밖에 안 됩니다. 자, 고수들은 뭐 기법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제가 그 3개 기법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시장에 존재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면 4월 달에 또 제가 하나 정말 완전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또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는 그 기법을 또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네, 1000명 마스터의 노란톡 안에서는요, 단순히 그날그날의 시황과 매매 전략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000명 마스터만의 27년, 이 매매의 노하우와 기법이 모두 녹아져 있는 모든 영상, 그리고 PDF 강의 자료까지 모두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함께 하셔서 모든 교육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초보자부터 이미 해외 선물에 대한 고급자까지 모두 다 배워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대해서 매일매일
매일 오전과 오후 정확한 시황을 파악해 주시는 영상까지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글로벌 핫 이슈 바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08년 경기 침체를 예견하며 닥터 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전 뉴욕대 교수가 연준이 향후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 은행 시스템 일부에 중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동시에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너무 높아 연준이 경착륙이나 심각한 금융 압박을 막을 방안을 찾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은행권 위기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며 유가 전망을 배럴당 100달러에서 94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재개방에도 불구하고 은행 위기와 경기 침체 공포,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은 이 원유 가격에 하락 압력을 가한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다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에는 유가가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은행 시스템 위기 속에서도 이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암호화폐 헤지펀드 노스락 디지털이 증시와 암호화폐 디커플링 이유를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글로벌 금융에 대한 대안. 둘째,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해지. 셋째, 현 은행 위기가 불러온 암호화폐 친화적 통화 정책 가능성. 넷째,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던 당국의 시선 분산.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술적 요인을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핫 이슈 점검해 봤는데요. 이슈 하나씩 살펴보면서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첫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8년에 경기 침체도 예견한 사람이죠. 시장에서는 별명이 닥터 둠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 교수가 앞으로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시장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발언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스터님 의견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 3월 FOMC 아니면 앞으로의 어떤 좀 전망이나 이 정책에 상관없이 무조건 시장에는 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참 주식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인데 네.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도 저의 의견을 피력을 하면 이분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100%, 200% 동감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몇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 어떤 논평을 하는 데 있어서 매파적인 사람도 있고 비둘기파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 일단은 비는 와져요. 피해야 되고 맞을 편 또 맞고 또 피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든 제가 요 얘기에 대해서는 좀 매파적으로 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 이분하고 생각이 저는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좀 일단 먼저 결론을 드리고 싶고요. 자, 결국엔 뭡니까? 연준의 숙제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됐어요. 플러스가. 자, 은행의 금융발 위기가 지금 찾아온 거죠. 그죠? 자,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정도 사태는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일단 금융 쪽에 위기가 터졌다는 거는 연준 입장에서는 갈 길이 가시발길이 하나 또 생긴 거예요.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자, 연준의 목표는 물가 안정이고 경제 성장이에요. 자, 거기 참 2월 달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참 초면 좋았다가, 그죠? 갑자기 여러 가지 발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서 비농업부터, 자, 그다음에 의회에서 0.5까지도 열렸다 세게 얘기해서 어떤 중심을 잡는가 싶더니 갑자기 복병이 나타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연준은 어떻게 하겠느냐가 문제예요. 자, 연방 정부라든지, 그죠? SBB 사태부터 CS까지 연방 정부, 중앙은행 등등 기관들이 어떻게든 발빠르게 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급한 불 먼저 끄자. 연준도 가세를 했고, 그죠? 일단은 어느 정도 발빠르게 일단락이 되면서 주식의 하락을 오늘까지 상승을 좀 주도를 했어요. 불안한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불안한 상승. 자, 그럼 경기 침체를 왜 피할 수 없느냐? 좀 의아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자, 그건 뭐냐면,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경제 성장 일단은 연준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아요?
뭐 하나 포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금융위기 일단은 급한 불 껐단 말이에요. 자, 아직 남아있는 엄청나게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이상하게 인플레이션을 동결한다, 금리를 동결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여전히 보자는 얘기예요. 자, CPI, PPI, PC 다 보자. 근원에 관한 거 전월 대비 전혀 나아진 개선점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시장은 협박을 하지만 연준은 절대 거기 넘어갈 리가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말이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겠다. 고물가 저성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대두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결국에 이 키는 뭐예요? 자, 우리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FMC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FMC를 보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네. 자, 왼쪽을 보시면 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0.25였단 말이에요. 그죠? 0.25. 그리고 오른쪽이 0.50이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번 주에 SV 사태가 터지면서 0.5라는 거는 온데간데 없고 여기가 지금 동결, 여기가 0.5 이렇게 손바뀜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자, 0.5는 거의 76%죠. 오늘 버전, 뭐 지금 또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랐는데 자, 그 다음에 동결이 25%예요. 그럼 결국에 0.5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거는 벌써 시장의 선반영이 한참 전에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고요. 결국에 점도표, 터미널 레이트, 최종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이 확실히 어떤 변화를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파월의 입, 자, 매파적 발언을 할 것이냐 아니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요동을 분명히 칠 것이다. 단 경기 침체는 우리가 피할 수 없겠다. 그게 짧았으면 일단 좋겠다.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즐깁시다. 자,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명히 증시 좋은 날 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첫 번째 이슈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금융 위기와 인플레이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라는 이 세 번째 토끼까지 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증시 전망 같은 경우에는 파월의 이입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따라서 갈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의 경기 침체 그리고 앞으로의 증시 전망은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같은 시장 함께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도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정확한 교육, 정확한 시황에 대한 파악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잊지 마시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스터님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유가에 대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첫 번째 이슈와 마찬가지로 이 경기 침체, 은행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유가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100달러에서 94달러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네, 하지만 저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다만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경기 침체를 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에는 유가도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과연 이런 피할 방법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죠? 자, 일단은 우리가 작년 3월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2월달, 3월달로. 자, 일단 유가에 대한 뭐 100달러에서 90달러 하향한다 뭐 티도 안 나는 건데. 자, 결국엔 작년 우리가 2월, 3월로 돌아가자면 결국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자, 그때 유가가 이제 130달러가 뛰었었고 거기다 곡물까지 지금 상당히 뛴 상태예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지금 전 세계 이상기후 변화로 인해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해서 곡물 수확량이 상당량 줄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인플레이션 압박. 자,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전 세계적으로 또 한 번 힘든 시간을 또 버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첫 번째 주제와 마찬가지예요. 야, 여기서 금리를 정말 서서히 간다? 그럼 불씨가 안 꺼져요.
그러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요. 좀 꺼지나 싶으면 또 살아나고 꺼지나 싶으면 7번의 그런 반복적인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이번에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열어놔야 되겠다 봅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라서 유가가 지금 조금은 없지 않아 많이 떨어졌죠. 자 근데 이것도 불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죠. 자 연말까지 감사 무조건 고수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자 사우디가 이제 에너지 장관이 이제 뿌리 났죠. 자꾸 미국은 니네들 자꾸 우리나라한테 건드리지, 신경 건드리지 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어떻게든. 뭐 바이든이 저번에 갔을 때도 뭐 망신만 당하고 왔고, 그죠? 그러니까 정세가 번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우디가 뭐 미국한테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던 시대는 이제 옛날이다. 각자 도생. 결국엔 지금 현재 상태는 어때요? 유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장땡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또 친하잖아요. 신분도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오펙 플러스는 유가 떨어지는 거 안 좋아요,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빠할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내려요. 결국에는요, 유가 올리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감산이겠죠. 자, 금방 나타나지는 않겠죠. 자, 그러나 결국엔 감산은 돌아선다면은, 그죠? 다시 한번 유가가 뭐 이렇게 94달러 이거 아까 서두에 말씀 뭐 티도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인플레이션하고 엮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또 과거 작년 2월, 3월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직은 또 꺼지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남아서 조금은 타올라서 산불을 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침체 우려 때문에 유가가 조금 하향하지만 이거는 아직은 하락이 아니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국제 유가 침체 우려로 하락하고 있지만 이 하락이 아직은 완전한 하락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 해주셔야지 27년 노하우가 모두 집약되어 있는 1000명 마스터의 모든 교육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요. 은행은 패닉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급등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이 증시와 비트코인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이유를 5가지로 꼽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 비트코인을 대안으로 시장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데에 대한 비트코인을 통해서 해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은행 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이 친화적 통화 정책이 새롭게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시장 속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런 지금 시장 속에서 당국에서는 그간 디지털 자산을 계속해서 규제해 있지만 지금 같은 복잡한 통화 정책 우려 속에서 시선이 분산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하나가 더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 하락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기술적인 요인입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좀 비트코인이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뭐가 있을까요, 마스터님? 자, 이거는 뭐 두 가지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뭐 비트코인의 화두가 또 계속 되다 보니까 이거는 뭐 해외 선물하고 약간 좀 벗어난 얘기인데, 번외적인 얘기인데 네.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결국엔 뭐냐면, 자,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곽강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결국엔 뭐냐면 기축통화. 지금 뭐 유로, 파운드, 거기다가 또 달러까지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래도 코인도 일단 통화 가치로서 아직은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상당히 어떤 상승의 수단을, 상승이 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미회 때 파월이 그 얘기했죠. 비트코인 발언을 했어요. 비트코인 발언하면서 자, 비트코인도 좀 자산으로 좀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뭐 비스무리하게 연준 의장이 그런 발언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신뢰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뭐 작년에 루나스 때는 상당히 좀 힘들었지만, 그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면 그 바이든이, 그죠? 2021년도에 분명히
CBDC 전자화폐를 발행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요. 자, 뭔가 지금 제가 보기엔 미국이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서 어떤 코인 시장을 또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내포돼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아직은 아니지만 어떤 가치로서 자산 가치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겠다. 근데 워낙 많죠, 코인이. 이것저것 되게 많죠. 근데 결국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외에는 다른 거는 살아남기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또 이게 또 비싸잖아요. 뭐 3천만 이거 어떻게 네. 사요? 웬만한 저 중형차 값인데. 그래서 좀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로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교육과 투자 전략 이어갈 수 있고요. 샵 0082번으로 1000명 두 글자 보내주셔도 오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죠. 우리 마스터들의 매매일지 공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첫째 주 매매일지죠. 네, 먼저 골드와 홍콩 항생에서 약간의 이 손실이 있었습니다. 각각 16틱, 120틱의 손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을 재설정해 주시면서 나스닥과 S&P 500에서 각각 80틱의 수익, 16틱의 수익을 하면서 이 손실을 최소화하며 수익률 마이너스 3.3%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다음 주죠. 3월 6일부터 3월 10일의 매매 일지입니다. 네, 골드, 나스닥, S&P 500, 홍콩 항생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 보여주셨는데요. 5일에서는 마이너스 24틱의 손실이라는 약간 소폭의 손실을 보여주셨지만 골드에서는 무려 43틱, 나스닥과 S&P 500에서는 무려 100틱과 324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홍콩 항생에서까지 14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57틱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13일부터 3월 17일까지의 매매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수익률 내주셨는데요. 골드에서 무려 147틱의 수익, 나스닥에서는 122틱의 수익, 오일과 항생에서는 37틱과 9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30%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3월 한 달간 무려 틱 가치로는 939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총 수익률은 83.7%로 마감했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특히나 이 둘째 주, 셋째 주의 수익률이 어마어마했고요. 이 지금 세 주를 합해서 총 틱의 가치가 플러스 939틱입니다. 정말 대단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무려 총 수익률이 83.7%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품 하나하나 전략을 듣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률이 두 번째, 셋째 주에 가능했는지 먼저 큰 그림부터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3일, 3월 17일 이렇게 마지막 셋째 주 그리고 둘째 주 57%와 30%의 수익률을 내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큰 수익률이 가능했을까요? 자, 일단은 저 3월 13일 날 제 생일이었습니다. 네. 생일이다 보니까 네. 제가 아주 뭐 기운이 쌩쌩해가지고 수익을 좀 잘 낸 것 같아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픕니다. 나이 먹는 게. 네. 자, 어떻게든 참 이제 저는 이제 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옛날부터 외환 거래를 오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누구보다도 제가 잘 봐요. 27년 동안 그걸 제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자, 골드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매번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골드하고 달러는 반비례 관계에 있더라. 여전히 그래서 셋째 주에 둘째 주, 셋째 주 연속으로 해서 반비례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야, 이 추세가 일단 바뀐 것 같다. 꺾여서 일단 상승이 전환으로 갈 것 같다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했고 거기에서 계속 밀어붙였어요. 오로지 매수로만. 네. 매수를 밀어붙여가지고 결국엔 수익을 또 낼 수가 있었어요. 자, 일봉에서 한번 또 볼게요. 일봉에서 또 보시면 자, 요 근거가 또 뭐냐면
자, 3월 13일 아까 본 거 이렇게 13일 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또. 자, 이때가 이제 60일 이평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변공 라인 이평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상승으로 갈 때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상승의 어떤 모멘텀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밑에 이제 또 MACD 이제 시그널 있죠? 시그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간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어제하고 오늘은 좀 쉬어가기 장이지 않느냐. 아직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골드가 충분히 또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반발 매수세가 상당히 오늘 센데 이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렇게 해서 제가 기법 또 시황들을 적용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이거를 뭐 실제로 제가 뭐 노란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매일 어떤 투자 전략을 짜는 겁니다.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노란투에 들어오세요. 꼭 먹고 알 먹고잖아요. 기법도 받아보시고 돈도 벌고 또 식견도 넓고 그죠? 어떻게든 해박한 지식도 얻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들어오시면 제가 얼마든지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가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 먼저 골드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둘째 주, 셋째 주를 거쳐서 수재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해 주시면서 밀어붙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그 덕분에 높은 수익 내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스닥을 좀 질문해 드리고 싶은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한 달 내내 제일 큰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손실보다는 계속해서 80틱, 100틱, 122틱으로 가장 큰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 어떻게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가능했는지 그 전략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신 거죠, 추세를? 네, 이것도 나스닥도 뭐 저 골드하고 동일하게 같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이것도 이제 달러가 이제 거의 105까지 타치를 했었었죠. 네. 그러다 이제 쭉쭉쭉 밀리면서 결국엔 달러가 자산으로서 어떤 투자 가치로서는 약간은 좀 뒤로 해야 되겠다고 메이저들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메이저들은 분명히 주식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것이다 생각을 했었고 또 채권까지 그런 게 제가 주요해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도 또 똑같이 20일 이평선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일봉상 보시면 자 60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고 계속 상승을 해줬죠. 물론 이제 금요일하고 어제는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은 또 상승세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일단 상승은 맞으나 상승폭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다가 말씀드려요.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은 불안한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제가 강하게 어떤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었으나 근데 어떻게든 뭐 아직은 조금 리스크가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여기 보시다시피 3월 14일 그죠? 3월 14일하고 3월 16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상당히 많은 어떤 많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향을 보면서 또 수익을 또 안정적으로 낼 수 있었다. 자,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청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만 이렇게 보고 가시면 안 돼요. 항상 탄력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시장을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한 곳으로만 자꾸 심취해서 거기다 가시다 보면은 엄청나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신 없으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고 그렇게 보시면서 또 이렇게 의논도 해가면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나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건 없겠죠. 네. 이상입니다. 네, 천명 마스터께서는 3월 한 달간 계속해서 나스닥 통해서 수익 내주고 계십니다. 네, 이 매매 기법 궁금하신 분들 오늘 지금 바로 노란투방 확장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천명 두 글자 보내주셔야지 오늘도 방송 이후에 계속 함께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천명 마스터 같은 경우엔 노란톡에서 매일매일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 매매 기법 교육 영상을
제외하고서도 그날의 시황, 그날의 매매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읽어갈 수 있는데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그 모든 교육 기법과 교육 영상, 그날 시황 영상까지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제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에서도 높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요. 둘째 주에는 140틱, 셋째 주에는 90틱의 수익을 내주셨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항생을 통해서 또 수익을 좀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생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전략이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이 참 핫 이슈입니다. 핫 이슈. 자, 불과 1월 달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2월,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죠. 1월이죠. 1월 달까지만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서 2월 달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랑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투자하는 상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러 가지가 있는 상품인데 커플링이 되고 있고 커플링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원인이 뭐냐 이거죠. 자, 그거를 찾아보고 나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 가야 되지. 하나의 상품만 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모든 상품들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투자에 대한 어떤 식견, 또 시향들, 어떤 추세가 정확히 보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판단해서 일단 3월 달에 그렇게 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아직은 뭐예요? 중국이 갈 길이 멀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상승론에 좀 물수가 있겠다. 무슨 얘기냐? 자, 중국이라는 자체가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환상에서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저 GDP 대비 부채가 200%. 어마어마한 거예요. 공기업 100%, 지방자치단체 100%.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언제까지 중국이 돈을 찍어내면서 경기 부양을 할 것이냐가 퀘션이에요. 엄청나게 여기다 부동산 만만치 않고, 그죠? 자, 인플레이션 그래도 괜찮다. 그건 허수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안 가고요. 자,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가 어디서 나오는 거? 홍콩 거래소잖아요, 그죠? 자, 홍콩 거래소가 허브 아닙니까? 금융의 허브. 그러면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거기에 브랜치 오피스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보다 은행에 대한 위기가 심각한 게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관광으로 먹고 살아나는데 쉽지 않죠. 그러니까 항생이 나름대로 지금 올라가는데 상당히 버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0.5까지 올린다. 자, 또 다른 대간이 언제든 또 터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항생은. 자, 그럼 금융위기가 또 터지면 어떻게 해요? 항생 올라가기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자, 120평에서 장기 이평선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60은 단기고 120은 장기. 근데 240이 이거는 완전히 대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대추세가 바뀌는 거. 자, 120평선에 어떻게 버틸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래. 근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22평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으로 계속 도토리 키즈가 지금 며칠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하게 하죠. 재밌죠?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참 항생이 무서운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재밌는 걸 보셔야 될 게. 자, 여기 보시면 3월 10일 날 음봉 나왔다가 그 다음날 양봉, 음봉은 양봉. 계속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확한 시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이게 변동도 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살펴보시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00명 노란 톡에 들어오시면 이거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또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1000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일지 리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3월 20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선경 마스터의 온라인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3월 FOMC 회의를 앞두고 프리뷰를 하는 시간인데요. 정확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향후 방향성까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지 모든 강연에 참여해서 교육까지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방송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통해서 함께 참여해서 강연회까지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